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2월 21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홍해의 끄트머리 입구에 위치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이스라엘로 가는 배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하마스를 이제 응원한다, 협력한다 이런 취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다국적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어요. 10개 국가로 이루어진 미국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가 만약 이 해역에 미군 함정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이란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멘을 공격하면은 후티도 미국 군함을 당연히 목표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확전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 전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 미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되게 중요한 지금 현안인데, 거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다국적 태스크포스 팀을 이름을 이제 프라스페리티 가디안, 즉 번영을 지키는 지킴이, 이런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며칠 전 12월 19일에 미 국방장관이 이제 중동을 방문하는 와중에 이제 발표가 됐죠. 10개 나라를 검명을 해보면 미국 포함이고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첼리스, 스페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름을 잘 모르는 아주 소국이 들어있죠. 세이첼리스라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 유엔 총회 표결에서도 반대한 미국을 비롯해서 10개국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기 어려웠던 그런 소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이제 냄새가 좀 나지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티 반군은 UAE하고 사우디하고 싸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 지원을 뒤에서 누가 했느냐? 미국이 지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정보나 작전 계획 이런 면에서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후티랑 목숨을 걸고 싸우던 이제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이 이 가자 지구 전쟁의 위력, 그게 수니파든 시아파든 그것을 다 뛰어넘는 전 세계 이슬람을 한 묶음으로 묶었다. 거기다가 이슬람이 아닌 광범위한 세계 일반 여론도 등에 업었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걸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종용을 했겠죠. 그게 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는 향후도 웬만해서는 이게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어떤 이 내용이 사실은 미국이 되게 지금 어정쩡할 뿐만 아니라 되게 지금 경황이 없고 체면이 안 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좀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가를 결정한 나라들의 속속들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래요. 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로이터에 보면은 이미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죠. 예멘 쪽에서 후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멘을 공격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는 배들을 상선을 민간 선박을 타격을 가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날라오는 드론을 격추해주고 이런 상황 정도인데, 그래도 계속 하루에 한 건 정도는 피격을 당하고 있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금 공격 계속 하고 있어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발사 지점을 공격을 해야 돼요. 후티 반군에 예멘 땅을 공격을 해야 돼요. 이 연합군이, 태스크포스 팀이. 그런데 이 홍해를 접한 후티의 활동 지역은 되게 산악 지역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폭격만으로도 불충분하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후티로 예멘으로 진격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작된 것이고, 긴장감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멘은 계속 공격 중이고, 예멘을 공격하면 미 군함을 당연히 표적으로 삼을 것. 이래 되면 이제 지역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고, 이란이 따라올 가능성이 크죠. 후티는 같은 시아파로서 UAE, 사우디에 맞서 싸울 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사우디, UAE 옛날에 친했잖아요. 몇 년 사이에 확 관계가 돌변했지만,
그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그 지원을 이란이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UAE와 사우디가 참여하지 않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은 환영하는 바고 미국의 일부 세력도 이게 지지를 표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여론의 반향을 이끌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이제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는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좋은 일이죠. 물론 당연히 일부 인사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상이 어떤지는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전 세계 주요 상선들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자, 이 홍해 입구 폭이 싹 좁아진 지역 거기를 면하고 있는 것이 중동 쪽으로 예멘이죠. 밑으로는 이제 지부티, 뭐 에리트리아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주로 상선에 대한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빨간 점은 원유 수송선이고 나머지 다른 이제 초록색은 일반 상선이에요. 컨테이너선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배인지. 배의 사진까지 다 떠요. 실시간 위치는 물론이고.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로 가는 배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약간의 이제 적체가 돼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보이거든요. 홍해 안쪽도 그렇고 여기 아덴만 쪽도 그렇고 지금 배들이 많은 이제 운송 회사에서는 루트를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저 멀리 지금 희망봉을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전 세계 물류가 좀 엉킨 거죠. 뭐 연기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데 이게 뭐 원유값이나 원자재 값들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물류가 한 축이 지금 손상됐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좀 크게 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돌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멘이 지금 딱 그 핵심적인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예멘 전체 지역을 후티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티가 지금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저 해안선 쪽이 홍해를 접한 부분,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후티 반군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게 보시면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상대적으로. 근데 가면 보시면 예멘의 수도가 이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고 저 위에 분홍색으로 된 부분은 대부분 사막이에요. 인구 밀도가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이 밑에 약간은 연두색으로 된 부분은 UAE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 알카에다가 관여하는 지역도 있고 이래요. 아주 적지만.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 후티는 자기들을 후티라고 부르지 않고 안사 알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후티라는 이름이 후티 부족이 있어요. 이 북부 쪽에 저기 가면은 후티 부족이 있고 지금 이 후티 반군을 이끌던 지도자의 이름도 후티예요. 그 부족의 계속 그 지도자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시아파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멘의 이런 지도체들은 중동의 많은 지도체들처럼 이제 외국과 결탁해서 자원을 빨아간다. 자국 국민들한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반부패, 반독재 또는 반외세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중동 전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은 이제 팔레비 왕조가 물러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는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동을 장악하는 어떤 지렛대로서 이스라엘을 활용했고 또 이 후티 반군이 크게 성장한 게 2003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알카에다 또 뭐 아이시스도 그때 탄생했고 그 외에 반외세 세력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요.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중에 하나가 후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계속 넓혀서 지금은 예멘의 핵심 지역을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예멘의 어떤 예멘은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멘의 어떤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 미국이 한때 이기를 이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도 분류를 했었지만 아마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그때 아프간에서 손 떼고 나갔죠. 우리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전쟁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해제됐어요. 그래서 후티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전체 정황을 보면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란과의 연계성도 그렇고, 그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후티 반군도 자기 군사 세력이 있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군사 세력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이스라엘 위협하고 있죠. 전부 다 같아요. 반미, 반 이스라엘, 반 부패.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색채들이 강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UAE하고 사우디가 거기는 또 순입하고 거기에 미국이 지원을 해서 이 해안선에 있는 나라들의 미국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소말리아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 예. 자, 그걸 통해서 미국이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격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결국 거기서 승리를 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후티는 더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걸로 잘 알려져 있죠. 사우디가 우리한테 현궁 미사일을 소문 안 나게 사가지고 와서 이게 활용한 것으로 해서 뭐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왜 이 후티 세력이 헤즈볼라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가자의 팔레스타인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병력이 제가 찾아보니까 10에서 15만 명도 사이에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여기서 홍해를 접한 항구가 지금 거리가 한 1000km 가량 무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를 지금 탄도탄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드론으로도 공격하고. 예. 그리고 예전에 사우디하고 싸울 때도 사우디 정유 시설이나 UAE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장거리에서 공격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1000km급 이상의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순항 미사일도 발사해서 상선을 공격할 때 활용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국 군함이 들어오면은 이란도 여기서 한 1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우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란이 경고한 바가 있어요. 예. 그들의 공격 수단은 후티가 가진 거 플러스 알파겠죠. 거기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대형 드론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예멘 그리고 거기 있는 시아파의 후티 자기들은 안사 알라라고 부르는 이 세력이 대충 어떤 구석을 갖추는지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헤즈볼라는 비슷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예멘의 중심 세력이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들여다볼게. 그러니까 10개국이 참여를 한다는데 각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상황이 미국이 언급한 것처럼 깔끔하지가 않아요. 위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상선 회사들이 태스크포스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지나가는갑다.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갑자기 경로도 확 돌아가야 되고 막 엉킨 게 많았는데 하다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는 글쎄 이걸로 되겠나?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프랑스의 예를 보면 프랑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의 상선의 항해 자유를 보장하는 데는 동의한다. 그까지가 끝이에요. 이미 거기에 프리킷함이 하나, 호위함이 한 척 있거든요, 프랑스가. 예. 그런데 이 배들은 미국의 태스크포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 프랑스의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름만 얹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미 거기 있는 것을 거기에 이름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부티에도 한 1100 명의 병력이 있고 프랑스가 또 UAE에 병력이 있습니다. 예. 부대가 있고 우리랑 같아요. 우리도 UAE 아크 부대가 있죠. 예. UAE는 이런 외국 부대를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내부에 주둔시킴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프랑스는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예. 미국하고 뜻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이태리는 볼까요?
이태리는 보면 여기도 호위함을 한 척 이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프랑스랑 뭐냐? 이태리 상선들이 요청을 받으면 그때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프라스페리티 가디안 이 작전의 한 부분이 아니다. 미국 왜 올렸냐? 거기에 이게 미국 입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태리는 그걸 말했잖아요. 난 여기 안 들어간다라고. 근데 10개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프랑스도 안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올리려면 올리고 근데 나한테 뭐 시키지는 마라.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더 이상 두 나라 다 더 이상 배 보낼 계획도 없다. 하려면 미국 혼자서 해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 자, 스페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볼까요? 스페인도 그랬어요. 우리는 혼자서 이 작전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토의 이름으로 가든지 뭐 EU의 이름으로 가든지 그 전체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한 부분으로 움직일 것이다. 예, 우리는 단독적으로 그 홍해 작전에 관여 안 한다. 이거 똑같아요. 위에 프랑스, 이태리랑. 예. 이거는 뭐 이름 올리지 말아라랑 오히려 가깝다고 봐지거든요. 자, 그 중에 그래도 이름을 올릴 만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예,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구축함을 한 척 보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작전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다른 경우에서 그랬지요. 보통 이제 프랑스, 죄송합니다, 영국, 그다음 프랑스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카드였는데 프랑스가 떨어져 나갔네요. 이번에는 보니까.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네덜란드는 장교 2명을 보내겠고, 노르웨이는 10명의 해군 장교를 보내겠다. 바레인이. 예. 그런데도 이름을 2개 올린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주도한다는 거에 영국이 배 한 채 올린다는 거. 요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전에 각 나라의 참여, 관여 정도를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이 기사 제목에 딸려온 것들입니다. 그 제목을 결국 로이터 기사인데 뭐라고 뽑았느냐. 미국 주도 TF의 참여가, 동맹국들의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한적 지지를 보내는 정도다. 예. 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완곡하게 썼죠. 예. 억지로 이름 올리라 그래서 알겠어 그만 귀찮게 해, 내 이름 올려줄게, 이렇게 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기 상선 회사들이 고개가 갸웃거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믿고 내 가도 되나? 안 맞나? 응? 이스라엘로 당신들 이 태스크포스 믿고 갈 만한 정도가 되나? 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정말 강력한 한 수는 예상 밖의 장소에서 왔어요. 그 미국의 반대편에서, 저 가자의 편에서. 예. 후티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행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이 태스크포스를 발표하자 그 다음날 바로 받아친 나라가 하나 등장했거든요. 어디냐? 말레이시아입니다. 예. 이 보십시오. 19일 날 미 국무장관이 태스크포스를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레이션, 뭐 프라스페리티 가디안 했고, 열나라라고 화려하게 딱 했지만 실속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막 드린 건데, 진짜 실속 있게 그것을 다시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게 말레이시아고, 12월 20일 날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이 번역 안 들었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 국적 상선의 기항을 금지시켰어요. 즉 이스라엘 배가 우리 말레이시아 들어오지 마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사진 속의 사람이 안와 이브라힘이라고 현재 말레이시아 총리입니다. 수상인지 총리인지. 예. 자, 이거는 미국에 상당히 돌아서서 미국을 뒤통수를 때린 거거든요. 날짜도 보십시오. 하루 상간에 후티가 딱 계속 공격하겠다. 너희들 만약 우리 예멘 공격하면 우리도 맞받아 칠 거야. 미 군함 각오해. 너희들의 공동묘지로 만들어주겠어, 홍해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란은 군함이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의 타격 목표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된 상황에서 미국이 말레이시아의 3번째 무역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뒤통수를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밑에 제가 세 줄짜리를 언급을 해보면은
이걸 미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로 봐지거든요. 우리를 협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후티랑 노선이 똑같아요 지금. 헤즈볼라랑 하마스랑.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뭐 그냥 표현적인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제가 본 바가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이 총리일 거예요 아마. 최고 지도자가 3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계속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자지구를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찾아갔던 나라예요. 말레이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그 말이 탁 와 닿는 거예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팔레스타인과 함께한다. 오늘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배가에 들어오지 마라.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게 말레이시아한테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고 이 말레이시아가 관여하는 그 해역이 여기는 미국이 전 세계 전략상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아시아로 오는 모든 해상 수송로를 틀어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반기를 든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향후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배를 틀어막자 이런 거에 동의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 나는 힘도 없지만 죽기 전에 꽥 소리라도 질러보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제가 봤으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한 수를 넣은 거거든요. 지금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이거 말레이시아에도 피해가 가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후티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건너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들의 결속은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 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10개 나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은 아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대비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홍해를 지금 봉쇄했다는 부분이 이스라엘로 가는 배를 지금 다 막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것을 반증한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미국 경제 지금 어렵거든요. 1년 만에 식료품 값이 35% 올랐어요. 그게 물가 수치 친정부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안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10개월인가 11개월 사이에 그만큼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기름값 한 1년 사이, 1, 2년 사이에 지금 3배, 4배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만약 똑같은 상황에 닥쳤다. 아마 정권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 실생활을 그 정도 건들면. 미국이 빚을 내기도 어려워지죠. 채권이 발행이 안 되죠. 해외에서 안 팔리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다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말은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험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서서 뭔가를 하긴 해야 돼서 했는데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동맹국들의 반응이 현찮았다. 미국이 힘이 셀 때는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쫙 오던 애들이 안 온다. 그리고 이때까지 조용히 있던 나라들이 저 멀리서도 갑자기 딴지를 건다. 말레이시아.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혼자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 지상전까지 해야 돼요. 그 후티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지형이. 예. 그냥 하마스 헤즈볼라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그럴 힘이 없다. 그렇다고 괜히 뭐 폭격 몇 번 하고 미사일 몇 발 쐈다고 쏴 제끼면은 그냥 긁어 부스럼 될 뿐이에요. 막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것은 후티만 상대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형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지상에서 보면은 0점 맞추기 좋은 곳이에요. 자,
어쨌거나 후티랑 접전이 벌어지게 되면 이란이 당연히 관여해야 된다. 예, 이란이 직접 병력 보낼 필요도 없다. 장거리에서 쏴주기만 하면 된다. 후티도 벅찬데 이란까지 같이 전쟁에 관여하게 할 미국의 여력이 지금 안 된다. 뭐 지상군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지역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지금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안 번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집트 같은 나라도 국민들이 열화 같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뭔가 행동을 취하라고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그거는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 되면은 페르시아만 심지어는 제한적이겠지만 목표가 되는 함정이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배이지만 미국 여기 관여하게 되면 미국 깃발을 꽂은 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공격만 맞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만 통과하는 거,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실어 나오는 거,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거, 이집트가 만약 확 일어서면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나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몸살이는 거잖아요. 그게 들면 안 되니까. 예. 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칼을 뽑긴 뽑았는데 이 되게 녹슨 칼이 나왔다. 뭐라도 베긴 베야 되는데 잘못하면 체면만 손상되게 됐다. 계속 응거주춤의 연장선상이다. 하는 식은 다 옛날식으로 하는데 그만큼 힘이 안 실리는 거죠. 노쇠해져가지고. 안 무서워하는 거죠. 상대방도 안 무서워하고 내 친구들도 너 되겠니? 뭐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20년 만에 달라진 미국의 위상이 느껴져요. 20년 전이 뭡니까? 2003년이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라크 침공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병력, 뭐 항공기, 함정 다 보내주고 우리도 뭐 파병도 했고 정 안 되면 돈이라도 냈어요. 근처 사우디, 뭐 UAE, 뭐 어디를 가든 중동 지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다 활용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 전 세계 여론의 칭찬을 받으면서 미국의 힘은 과연 대단해. 네. 그랬던 미국이잖아요. 그때 이라크가 강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후티가 강하겠습니까? 이라크가 훨씬 강하죠. 근데 지금 후티한테도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전 세계 여론은 다 등을 돌리고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게 진전이 되든지 간에 이것만 하더라도 미국의 위상이 진짜 급추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여파를 거꾸로 미칠 수 있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여론이 잘 모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의 미국의 프락치 전쟁. 여기 보면은 뭐 후티를 이란의 프락치, 헤즈볼라도 이란의 프락치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상황이 더해지면은 우크라이나의 프락치 이 말도 여론들 사이에 슬금슬금 스며들 수 있어요. 왜냐? 사실이니까. 이 두 사안이 지나고 나면은 물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튀어나갈 방향이 있어요. 어쨌거나 미국의 위상은 지금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